안녕하세요. 서정성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키, 성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현경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주제 소아 성장에 대해서 알려드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현경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은 키가 굉장히 좀 큰데 예전에 비해서요. 네. 좀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들의 키 성장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소득 수준 증가로 위생, 영양, 보건 등 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성장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성장이라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증식과 비례로 신체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키가 자라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가장 예민하게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키가 자라는 것을 포함하여 세포가 이렇게 그렇죠. 자라는 것이군요. 소아 성장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한 50cm 가까이가 커지니까 가장 많이 크는 시기가 태아 시기입니다. 그 뒤에 생후 24개월까지가 그 다음에 많이 크고요. 그 이후로는 성장 속도가 줄기 시작하고 또 일정 속도로 쭉 가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많이 컸다가 고의 성장판이 닫히면서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예, 또 여자가 남자보다 1, 2년 정도 빨리 크고 멈추는 경향이 있고요. 남자도 사춘기 후 2년 정도가 지나면 성장이 멈춥니다. 여자 아이들이 남자들보다 좀 더 빨리 그렇죠. 시작되는군요. 네, 빨리 시작되고 빨리 끝납니다. 현재 남자는 약 174cm 정도, 여자는 한 161cm 정도가 평균 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2살이 될 때까지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사춘기 전후가 성인이 되었을 때 키를 가름하게 하는 그런 성장의 골든타임입니다. 네, 이 키 성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알려주시죠. 소아 성장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상태, 산모 건강 상태를 말하는데 산모가 질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은 태반을 통해서 영양 공부는 충분히 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안 되고 있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태아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생 후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이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첫 번째로 유전적인 요인은 대표적인 것이 민족이나 성별, 가계 등이 있습니다. 가계의 요인으로는 엄마 아빠 키가 크면 아이가 클 가능성이 많고요. 또 엄마 아빠가 작으면 아이가 작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이제 부모님의 사춘기 발현 시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영양 공부 충분히 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질병 같은 게 있었는지 아니면 성장기 운동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성장판 손상 같은 신체적 손상이 있었는지 하는 겁니다. 이 키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게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것이 좀 있을까요? 대개 사람의 성장을 결정짓는 요인을 100으로 봤을 때요. 유전적인 요인이 한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죠. 네. 그리고 안타깝지만 환경적인 요인은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선천적인 요인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전적인 요인은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이가 성장에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를 좀 예측하는 공식이 있던데 그게 좀 의미가 있나요? 키를 예측하는 공식은 많이 봐보셨을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 키의 평균을 내요. 거기다가 그 평균의 6.5cm를 더하면 남아의 키가 되고요. 거기 여아는 그 평균에서 6.5cm를 빼면은 여아의 평균 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 키를 중심으로 6cm 정도 위 아래로 범위 내에서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키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공식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부모보다 큰 아이도 있기 때문에 부모 키가 작다 하더라도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아이 키를 예상 키보다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키가 그래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네요.
그렇죠. 네. 부모 키가 안타깝지만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키가 자라는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키가 자라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장 호르몬 영향을 받는 거는 일반적으로 길게 자라는 뼈들인데요. 그 중에서 뭐 다리뼈나 팔뼈 등이 있고요. 근데 척추뼈는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은 먼저 성장 호르몬의 자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충분한 영향을 준다든지 충분한 자극에 의해서도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키 성장을 이야기할 때 이 성장판에 대해서 네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성장판 어떤 건가요? 성장판은 보통 연골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자기가 혼자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생기는 세포입니다. 네. 근데 연골세포가 먼저 성장 호르몬의 자극을 받게 되면 이제 연골세포가 분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연골세포가 층층이 쌓이면서 거기에서 오래된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들이 죽고 거기에 이제 칼슘이 침착이 되면서 우리가 단단한 뼈로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아마 부모님들이 아마 많이 찍어보셨을 텐데 이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왼쪽 손을 보통 찍게 돼요. 이제 오른쪽 손은 자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통 왼쪽 손을 찍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까만 선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연골세포가 엑스레이를 그냥 투과해버려서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게 성장판 검사인가요? 그렇죠. 성장판 검사. 보통 병원에서 하는 성장판 검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뼈로 형성된 죽은 세포가 층층이 쌓이면서 우리가 키가 커지는 겁니다. 네. 아이들의 키 좀 네. 예상을 해볼 때 네네. 예측하는 키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네네. 이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예측을 할 때 성장판 검사를 하고 또 다른 검사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게 왼쪽 손 사진을 찍는 겁니다. 손가락 끝 위쪽에서부터 팔목구 중간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네. 이렇게 손가락을 딱 벌리고 찍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화골레가 모양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뼈를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도감이 있어요. 이제 그 표준도감을 봐서 이제 실제 나이보다 뼈 나이가 어리다면은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많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자랄 수 있습니다. 네. 네. 사람마다 키가 좀 다르고 또 의학적으로 키가 일정 기준 미만일 때 우리가 저신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저신장, 성장 장애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가 저신장이라고 하면은 키가 100명이 있었을 때 1등, 2등, 2.9명일 때 우리가 전신장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래 집단에서 3% 미만인 경우 저신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키가 작다고 해서 다 병은 아닌데요. 평균보다 매우 작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로 보듯이 연간 4cm 이하로 성장을 하거나 나이별 평균 신장보다 10cm 이하 작은 경우 우리가 저신장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신장, 성장 장애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키가 100명 중에 1등인 경우는 대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엄마 아빠 키가 작아서 생기는 가족적 성장장애입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은 키가 작지만 나중에 키가 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엄마 아빠 사춘기가 늦게 왔고 또 늦게까지 큰 것입니다. 늦게 빨리 자라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엄마 아빠를 닮아서 늦게 크는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체질적 성장장애라고 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작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부단 경량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게 태어난 아이들은 또 작게 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이제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뇌종양이 있다든지 뭐 유전적 질환, 또 만성 질환,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뭐 성조수증, 또 특발성 저신장증이 있는데 이것들을 구분하는 게 저희 소아과 선생님들의 할 일입니다. 네, 다양한 원인들이 있네요. 그렇죠. 네. 또 아주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만약 아이가 저신장으로 의심되는 경우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집니까? 요즘은 신생아기 시기부터 영유아 검진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학교에서는 학생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키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몸무게나 비만도를 측정해보고 뭐 출생지 체중이라든지 머리 두위라든지 유전 질환 또는 부모 사춘기 시기라든지 가족력 또 선천적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전에 뭐 성장 속도라든지 성조소증
또는 이제 만성 질환 또는 이제 후천증 정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골 연령이라든지 또 이제 성장판 개폐 여부 등을 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아이의 영양 상태가 중요한 거라서 우리가 빈혈 검사를 해본다든지 뭐 염증, 만성 염증이 있는지 알아보고 뭐 간 기능 검사, 콩팥 기능 검사, 뭐 전해질, 칼슘, 알부민, 뭐 소변 검사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의 성장을 봤을 때 약간 걱정이 된다면요, 우리가 몇 가지 호르몬 검사를 해볼 수 있고요. 또 뭐 소화 당뇨라든지 갑상선 질환 검사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도가 심하면 우리가 이제 입원해가지고 성장 호르몬 검사를 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말 필요하다면 이제 MRI도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한 게 아니네요. 네, 좀 여러 가지 걸 종합을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본 다음에 이제 아이의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신장이 진단이 되면 네, 좀 답답하긴 할 것 같은데요. 좀 네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문제는 극복이 어려워요. 하지만 뭐 호르몬이 결핍되었다든지 뭐 영양의 부족, 또 성저수증이나 또 성저수증을 유발하게 하는 우리 소아 비만 같은 경우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우리가 치료하고 관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이런 경우는 뭐 전문의에게 성장 검진이라든지 뭐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문의와 상담을 했을 때 성장 호르몬 치료를 많이 하던데 네. 그 대상은 좀 어떻게 됩니까? 부분적으로 많이 하는 게 우리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다든지 또는 만성 신부전이 있거나 또 자궁 내 성장 지연으로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해볼 수 있고 또 뭐 유전적 질환으로 뭐 터너 증후군이나 포라도일리 증후군, 뭐 특발성 저신장증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증상이 있는지 뭐 진찰도 하고 검사해보고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겠으면 호르몬 치료를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걸 시도해 보고 네, 그렇죠. 안 됐을 때 이제 성장 그렇죠. 호르몬 치료 마지막으로 또 아이가 그걸 좀 협조를 해줘야 돼요. 네. 아이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 준비가 돼 있어야 할 수 있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려운 겁니다. 네. 이 성장 호르몬 치료 네. 이 조건이 좀 또 따로 있나요? 뭐 우리가 성장 호르몬 치료할 때는 이제 성장판이 완전히 개폐되어 있는지를 봐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골 연령이 나이보다 2세 정도는 어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연간 성장 속도가 4cm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키가 3포스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성장판이 다쳤을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의 치료가 효과가 많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성장판이 이미 다쳐버리면은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네.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해보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을 치료를 네. 한다 해서 키가 크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면 좋겠지만은 이제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성장 호르몬의 치료 방법, 시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제 또래 아이들보다 10cm 아이가 작고 또 1년에 성장이 한 4, 5cm 미만이라면 우리가 치료를 좀 빨리 시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 그렇지만 치료는 좀 나이가 어릴 때 해보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만 5세? 네. 만 5세부터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사춘기가 시작되기 12세 전에, 여자는 사춘기 전 10세 정도에는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성장 치료는 성장이 거의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연간 성장 속도가 2, 3cm 이하일 때는 치료를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치료를 하면 네.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도 함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성장 호르몬 치료 부작용을 보면 이제 남아의 경우에 뭐 여성용 유방 비대가 있다든지 아니면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척추 충만증, 대퇴 골두 골단 분리증 등이 있을 수 있고 뭐 두통이라든지 뇌압 상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성장 호르몬이 종양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데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뭐 해당 증거는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사춘기를 빨리 오게 한다든지 뼈 나이를 좀 빠르게 진행시키지도 않아요. 그래도 언급했던 부작용들이 없다고 하지만 이건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치료 종에는 전문의와 뭐 지속적인 정기적인 진찰을 하고 혈액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성장 호르몬 치료가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좀 비용이 좀 비싼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좀 만만치는 않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성장 호르몬이 이제 단순히 키가 작다고 해서 건강보험이 되는 건 아닌데요. 그리고 다행히 또 건강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군요. 네네. 네. 치료 방향과 약제에 따라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제 잘 살펴보고 해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다든지 부당 경량화인 경우는 우리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만 2세부터는 보험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바뀌었는데 남아에서는 165cm, 여아에서는 153cm 정도까지는 의료보험이 가능합니다. 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 좀 네. 있을까요? 예, 이제 성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도움이 되는 음식은 우리가 5가지 영양소 있잖아요. 네.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지방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그렇죠. 먹어야 되겠군요. 예. 네. 한 가지 것만 먹는 게 아니라 골고루 먹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우유를 좀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뼈째 먹는 생선도 많이 먹는 게 중요하고요. 또 콩으로 되는 음식을 좀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만 2세 이전에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또 뭐 치즈라든지 우리가 뭐 사골, 다시마, 표고버섯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모든 부모라면 관심이 있을 주제인 우리 자녀들의 키,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가 아침과 저녁 키 차이가 2cm가량 차이가 나는데 정상인가요? 네, 정상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재보면은 전신이 충분히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키가 큽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척추판이 늘립니다. 그래서 1.5에서 2cm 정도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침 네. 저녁으로 키가 차이가 날 수가 있네요. 요즘 어른들이 더 그러긴 한데요. 네. 아이들도 좀 차이가 날 수 네.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키가 더 잘 자랄까요? 우리가 생활 속 노력으로 또 5cm 정도는 예상 키보다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시기 만 2세에서 12세 사이에 한 10년 정도를 1년에 0.5cm 정도 노력을 한다면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적당히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키 크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1회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해야 되고요. 또 이게 6개월 이상은 지속하는 게 좋습니다. 또 키 크기에 유리한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요. 어떤 운동을 하든지 즐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너무 과격한 운동보다는 뭐 가볍게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뭐 무용을 한다든지 수영, 달리기, 줄넘기 등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도 걷는 습관을 많이 길러두는 게 좋습니다. 또 무리하지 않은 운동을 아침 식사 전에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짧은 거리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동도 괜찮습니다. 또 강도는 땀이 조금 나는 정도가 좋습니다. 아이가 늦게 자랄 타입인지 계속 작을 타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늦게까지 큰 아이들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어릴 때 좀 작았지만 늦게까지 자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또 이제 뼈 나이가 있는데 뭐 1년에서 3년 정도 좀 어린다든지 아니면은 치아 발육이 좀 늦은 아이들 또는 운동을 좀 많이 하는 아이들은 좀 늦게까지 자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의 키 성장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아이가 봤을 때 1년에 3cm 미만으로 자라는 경우라든지 친구들보다 10cm 이상 키가 작은 아이들 또는 가족이 모두 작고 아이가 좀 작은 경우라든지 또 사춘기가 되었는데도 키가 작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키, 성장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OX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이의 키는 선천적인 요인이 중요하므로 후천적인 노력은 필요 없다.
X입니다. 보통 유전적인 원인이 더 많이 차지하는 건 사실인데요. 한 70에서 80% 정도는 차지하고 후천적인 원인이 20에서 30% 정도는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후천적인 노력을 한다면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운동, 음식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아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선천적 요인만 작용한다는 것은 X입니다. 네. 아이는 엄마 태아에서부터 생후 2년까지 기간 대비 일생에서 가장 많이 큰다. O입니다. 아이들은 생후 24개월까지가 거의 좀 성장의 대부분을 좀 크기 때문에 일단 일생에서 가장 많은 크기는 태아 시기 이후에 생후 2세까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춘기 때 많이 큰다고 되어 있는데 아이 때 훨씬 더 많이 크군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속도로 쭉 가다가 이제 좀 성장 속도가 떨어졌다가 이제 사춘기 때 좀 많이 큽니다. 네. 네. 아이의 키는 부모 양쪽의 키보다 더 클 수 없다. X입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엄마 아빠는 작은데 아이들과 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유전에서만 크는 건 아니고 환경적인 면에서 노력을 한다면 부모는 작았지만 더 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키가 크기 위해서 네. 가급적이면 많이 먹는 것이 좋다. X입니다. 예,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먹는데 칼로리가 높거나 너무 짜고 달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소화 비만을 생기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는 소화 비만은 성장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담백한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게 좋겠습니다. 네. 충분한 수면은 성장에 도움이 된다. O입니다. 수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이게 일상 생활 중에서도 매 시간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수면이 깊은 수면이 들어갔을 때 밤 10시나 2시까지가 가장 많이 분비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깊은 수면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 시간보다는 충분히 깊게 푹 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이 네. 굉장히 그리고 중요하군요. 수면의 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밤 1시에 자더라도 이게 깊게 푹 자고 하면 많이 큰데요. 뭐 12시 전에 잔다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깊은 수면을 못 할 때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푹 잠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실제 나이보다 뼈 나이가 느린 게 좋다. O입니다. 네, 약간 느린 게 좋습니다. 보통은 자기 나이와 뼈 나이가 비슷한데요. 뼈 나이가 느리면 좀 더 늦게 자랄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뼈 나이가 너무 늦어도 성장에 필요한 물질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뼈 나이가 빠르면 성장판이 빨리 닫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뼈 나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간격으로 찍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자녀의 키로 고민하시는 분들 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치료보다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뭐 식단이나 운동, 뭐 수면 등의 올바른 생활 습관은 성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수면 시간인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푹 자는 것을 권하고요. 또 모든 질병이 빠른 진단이 중요하잖아요.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다치게 된다면 치료 역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꼭 필요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라이프. 지금까지 소아의 성장, 키에 대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형경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